너는 남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들 사이에 침묵을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고백보다 더 깊이 와닿는 그 거의 알아채지 못할 잠깐의 멈춤. 그는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너의 내면 어딘가 고대의 여성적 직관이 속삭인다. 기다려. 말만 믿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봐. 그래서 너는 그의 말과 너의 의심 사이 그 틈에 머무르며 그의 시선과 목소리의 떨림 속에서 진실을 읽으려 한다. 이 불확실함으로 인한 고통은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불신이나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을 갈망하는 너의 영혼의 부름이다. 영혼은 아름다운 말, 사회적 가면, 암기된 문구들에 지쳤다. 진실을 원한다. 그리고 진실은 위대한 심리학자 윤기 말했듯 표면, 즉 의식적 고백의 영역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숨는다. 무의식 속에 거한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생각되고 걸러질 수 있는 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몸의 언어, 더 정확히 말하면 손의 언어이다. 남자의 손은 그의 영혼을 측정하는 지진계이다. 손은 그의 진짜, 통제 불가능한 충동의 연장이다. 그의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다정한 연인의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손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드러낸다. 손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꾸밀 수도 없다. 손은 그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관찰하지 않을 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손은 무의식이 현실이라는 캔버스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도구이다. 손은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쓰다듬을 수도, 밀쳐낼 수도, 보호할 수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가 이 말 없는 춤을 지켜본다면 결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온전한 자신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분만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 그가 너를 사랑하는지 묻는 것을 멈춰라. 가벼이 내뱉은 말들 속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을 멈춰라. 대신 읽는 법을 배워라. 보는 법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그의 손의 단 하나의 무의식적 동작만으로도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것은 손금을 읽는 것이 아니다. 윤기 열어준 열쇠를 가진 깊이 심리학이다. 준비해라. 우리는 조용한 진실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 첫 번째, 진실. 내어주는 손. 그가 무엇을 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주는지를 봐라. 그는 너에게 커피잔을 건넨다. 전화기를 건넨다. 책을 건넨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짧고 일상적인 동작은 그의 내면 세계의 지도를 드러낸다. 어떤 남자들은 물건을 내 앞 탁자 위에 접촉 없이 내려놓는다. 이것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 내 커피, 여기 내 전화기. 공격성도 없지만 연결도 없다. 윤근 이것을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 그의 논리적 남성성의 표현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 순간 그는 너를 살아있는 여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인가를 건네받을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손은 말한다.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나는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냥 사실이다. 이것은 따뜻함이 아닌 기능적 관계의 언어이다. 이제 다른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는 같은 커피잔을 건네지만 손의 움직임이 다르다. 그는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것처럼 내민다. 그의 손가락이 잠시 너의 손가락을 스친다.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손은 이 부드럽고 친밀한 의식을 행한다. 그는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달한다. 이 순간 그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다. 상징적 행위이다. 나는 말하겠다. 이 순간 그의 아니무스, 논리와 행동은 아니마, 즉 감정과 관계의 여성성 측면과 조화를 이룬다. 그의 손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다. 접촉을 원한다. 두 세계를 잇고자 하는 무의식적 갈망이다. 이런 동작은 예의가 아니다. 예의는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의 일부이다. 이 동작은 에너지이다. 의식을 통과해 새으며 나오는 그의 진짜 감정의 표현이다. 그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둘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너와의 접촉을 찾는다면 그 의미는 분명하다. 그는 갈등보다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뜻이다. 그의 영혼은 그의 자아가 거부하더라도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레스토랑에서 계산할 때 그의 손을 관찰해라. 그는 계산대에 돈을 내밀지만 에너지는 어디로 흐르는가? 그가 품위 있고 차분하게 건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후 너의 손을 살짝 잡거나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머문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메시지이다. 나는 이 일을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고 있어. 이 순간을 너와 나누고 싶어. 반대로 그의 손이 거칠고 긴장되어 있고 접촉을 피하려 한다면 마치 닿으면 데일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것 또한 메시지이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불안,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너를 진짜로 그의 세계에 들이지 않으려는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의 손은 말한다. 나는 주지만 나 자신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 있지만 너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가 다음에 무엇을 건넬 때 물건을 보지 말고 그의 손을 보라. 손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접촉을 찾는가, 피하는가? 부드러운가, 긴장되어 있는가? 그 짧은 순간에 그의 감정의 진실이 한 시간의 대화보다 더 많이 담겨 있다. 그것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다. 무의식의 고백이다. 이제 너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진실. 쉬고 있는 손. 가장 정직한 순간은 침묵의 순간이다. 대화의 긴장이 풀리고 아무도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을 때, 그가 너 옆에 앉아 있더라도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때 그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둘이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라. 그는 운전대에 집중하고 있고 너는 조용히 앉아 있다. 그의 자유로운 손을 보라. 기어봉 위에 얹혀 있는가? 운전대 위를 불안하게 두드리는가? 아니면 네 손을 찾아서 네 다리 위에 머무르는가? 이것은 계산된 동작이 아니다. 그는 너를 보지도 않고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의 무의식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손은 충실한 개처럼 자신이 쉴 곳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서 찾는다. 윤근 이것을 자아의 중심, 즉 가장 내밀한 자아에 뿌리내린 깊은 연결의 표현이라 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너를 찾는다면 그것은 너가 그의 내면 세계에서 안전한 곳임을 의미한다. 너는 그의 집이다. 이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욕망도 게임도 아니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너가 내 옆에 있기에 모든 것이 괜찮아 라는 뿌리 깊은 신뢰와 수용의 표현이다. 이제 다른 장면을 보자. 고요한 순간에도 그의 손이 끊임없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도 없는데 피드를 끝없이 스크롤한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주먹을 쥐거나 주머니에 숨긴다. 무엇을 말하는가? 쉬지 못하는 손은 불안한 내면을 드러낸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의 표현이라 했다. 억눌린 감정이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도피이다.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으로부터의 도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친밀감으로부터의 도피. 그의 손은 너와 그 사이에 벽을 세운다. 그의 손에 쥔 휴대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다. 그것은 방패이다. 주머니 속에 숨겨진 손은 고전적인 숨김의 표시이다. 그는 자신의 손을 숨긴다. 그것은 곧 그의 진짜 의도와 연약함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그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의 안에는 너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영화를 함께 볼 때 그의 손을 관찰해라. 손이 편안한가? 너를 만지고 있는가? 아니면 긴장되어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가? 팔짱 낀 손은 자기 통제의 신호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 그는 다정함을 억제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보여줄 용기가 없는 그 다정함을. 혹은 짜증이나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내면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의 영혼은 균형을 잃고 있다. 진정한 친밀감은 이완에서 드러난다. 그의 손이 특별한 접촉을 의도하지 않고도 네 옆에 편안히 놓여 있는 순간, 또는 너를 우연히 스쳤는데 그것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때, 그것은 그의 외적 가면이 잠들어 있고 진짜 감정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조용한 순간에 너를 찾는 손, 그것은 너를 단순한 관계나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닌 그의 평화로 여기는 남자의 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약속보다도 소중하다. 세 번째 진실, 다툼이나 갈등 중의 손. 이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그림자가 드러난다. 사람이 일상에서 조심스럽게 억눌러온 모든 것, 분노, 두려움, 원한, 이 표면으로 올라온다. 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때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라 손을 보라. 그의 손은 그의 분노뿐 아니라 그 이면까지도 말해준다. 둘이 다투고 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먹을 꽉 쥐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오래되고 본능적인 신호이다. 이것은 그가 곧 폭력을 휘두른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변형계, 즉 동물적 본능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어른 남자가 아니라 방어하거나 공격할 준비가 된 두렵고 분노한 존재이다. 윤근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림자가 그의 의식을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라고. 다툼 중에 주먹을 쥔 남자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 분노가 그를 통제한다. 이것은 감정적 미성숙을 의미하며 강렬한 감정을 다룰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예측 불가능성이 위험하다. 또 다른 경우 그의 손이 공격적으로 제스처를 취한다. 손가락으로 너를 가리키고 허공을 내리친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공간을 공격하는 것이다. 뻗은 손가락은 상징적 무기이다. 너의 방어를 뚫고 너를 굴복시키고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다. 그의 손은 외친다. 네가 틀렸어. 복종해야 해. 이것은 파트너의 제스처가 아니라 고발자의 제스처이다. 이런 동작을 하는 남자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원한다. 그에게 관계란 협력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이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드문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너희가 다투고 있다. 둘 다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의 손은 열려 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하거나 너를 향해 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신호이다. 위협의 순간에 손을 열어두는 것은 최대의 신뢰와 취약함을 의미한다.
그의 무의식은 말한다. 나는 화가 나 있지만 너에게 마음을 닫지 않아. 나는 무장해제 상태야. 아프더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 윤근 이것을 통합된 그림자의 표현이라 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친숙해져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분노에 잠식되지 않는다. 그는 화를 내면서도 너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는 너를 파괴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너를 파괴하면 자신 안의 일부도 함께 파괴된다는 것을. 때때로 그는 다툼 중에 너를 만질 수도 있다.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 절망이자 희망의 제스처. 그의 손은 말한다. 제발 그만하자. 우리 사이가 이 싸움보다 더 중요해. 갈등의 한가운데서도 이런 제스처를 할 수 있는 남자는 놀라운 내적 강인함과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자아보다 관계를 우선시한다. 그러니 관찰하라. 다툼 중에서는 그의 영혼의 시금석이다. 꽉 쥔 주먹은 두려움과 미성숙, 공격적 제스처는 지배욕, 그러나 열린 손바닥은 취약함, 내적 강인함, 그리고 가장 어두운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뜻한다. 네 번째, 진실. 보호하는 손. 공공장소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그곳에서 그의 깊이 뿌리내린 본능과 원형적 역할이 드러난다. 그리고 다시 그의 손을 보라. 사람들 사이를 함께 걸을 때 그는 앞서가며 길을 터주는가? 아니면 네 옆에 서서 네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두는가? 혹은 또 다른 행동을 하는가? 그는 네 허리 아래쪽에 손을 댄다.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 아래쪽이다. 엉덩이에 얹는 손은 소유욕의 표시이다. 그러나 허리 아래쪽에 얹는 손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보호의 상징이다. 윤근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 순간 남자 안에 수호자 원형이 깨어난다고. 허리 아래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위 중 하나이다. 그가 그곳에 손을 얹는다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 있어. 너의 등을 지켜주고 있어. 내 옆에서는 안전해. 이 제스처에는 성적인 의미가 없다. 엉덩이에 얹는 손처럼 이 여자는 내 것이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어깨 위에 얹는 손처럼 내가 너를 통제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너의 방패야. 그것은 건강하게 통합된 아니무스의 표현이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지배가 아닌 봉사에 쓴다. 너를 위한 안전한 고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남자는 너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너를 지켜야 할 가치로 본다. 또 다른 예시, 너가 그룹 안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너에게 불편한 말을 한다. 그때 그의 손은 무엇을 하는가?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테이블 아래에서 너의 손을 찾아 부드럽게 쥐는가? 그것은 조용한 메시지이다. 나는 네 편이야. 다 듣고 있어. 우리는 한 팀이야. 그는 굳이 말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때때로 이런 조용한 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너의 감정적 안녕이 그에게 우선순위임을 보여준다. 너희 둘은 보이지 않는 전선을 이루고 있다. 둘이서 세상 전체를 마주하는 것이다. 반대의 예시, 군중 속에서 너와 거리를 두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거칠고 소유욕을 드러내는 남자. 그의 손이 내 엉덩이를 꽉 쥐고 내 몸을 자기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긴다면 그는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너를 통해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그의 손은 방패가 아니다. 그것은 인장이다. 그것은 너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다.
진정한 보호는 조용하고 자연스럽다. 그것은 부드러운 접촉, 길을 터주는 손, 문을 열어주는 손바닥이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작은 무의식적 동작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의 세계는 네가 그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소유하지 않고 보호하는 손. 그것은 너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남자의 손이다. 너의 외모나 쓸모 때문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 때문인 것이다. 5번째 진실. 귀 기울이는 손.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듣는다. 그리고 손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은 지루함과 조급함을 드러낼 수 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도 네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의 손을 봐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가? 혹은 손바닥으로 턱을 받치고 몸 전체를 너에게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은 깊고 의식적인 집중의 자세이다. 그의 손은 말한다. 나는 여기 있어. 너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어. 너의 말이 내게 중요해. 윤근 이것을 동시성의 상태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은 파장 위에 있을 때 그들의 무의식은 완전히 그 과정에 몰입한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다. 너의 에너지, 너의 감정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의 편안하고 열린 손은 네가 판단이나 무관심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온전히 너 자신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제 이런 모습을 상상해라. 네가 말하는데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휴대폰, 귀 혹은 주변 물건을 만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조급함의 신호이다. 그의 머리는 아직 내 이야기에 있을지 몰라도 무의식은 이미 떠나 있다. 그의 손은 소리친다. 빨리 끝내. 지루해. 언제 끝날 거야? 그는 진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의무를 다하거나 혹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을 뿐이다. 특히 흥미로운 신호. 네가 말하는 동안 그가 자신의 몸을 만질 때 어깨, 팔뚝, 목을 쓰다듬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진정의 신호이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겠다. 너의 이야기가 그의 내면을 건드린 것이다. 아마 불편한 부분, 그의 그림자를 건드렸거나 혹은 그가 불안감을 느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꼭 나쁜 신호는 아니다. 내 이야기가 그에게 공허한 수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로 닿았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이다. 그는 그 불편함에서 도망가려 하는가? 아니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곁에 머무는가? 가장 강력한 경청의 제스처는 그가 내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자신의 손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행동한다. 이것이 최고의 공감이다. 그의 손은 말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어줄 수는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것은 남자가 네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네 감정을 함께 짊어진다는 표시이다. 그는 너의 아픔과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꺼이 그것을 함께 나누려 한다. 이런 손을 가진 남자는 단순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는 너를 수많은 이야기의 조각으로 보지 않는다. 살아있는 영혼으로 본다. 그의 손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를 통해 가장 진실되고 깊은 애정이 흐른다. 그래, 사랑아, 듣고 있어 라는 말 대신 그의 고요하고 열려 있으며 집중된 손을 믿어라. 6번째 진실. 탐험하는 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침대 위의 열정적인 터치가 아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친밀한 것이다. 너를 흥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네 곁에 있고자 할 때 그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라.
나란히 앉아 있을 때 그는 내 손을 잡는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냥 잡고만 있는가? 아니면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의 손을 탐험하는가? 그의 엄지가 천천히 내 손바닥의 윤곽을 따라 움직인다. 각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마치 모든 선과 마디를 외우려는 듯하다. 이것은 에로틱한 제스처가 아니다. 깊은 관심과 조용한 매혹의 제스처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 순간 그는 그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과 접속되어 있다. 아니마는 섬세함과 미적 감각을 관장한다. 그의 손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감탄하고 있어. 그는 너를 예술 작품처럼 바라본다. 너의 손의 모든 선이 너의 개성과 영혼의 패턴의 일부인 것이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탐험한다. 그는 영화나 다른 대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손가락은 너에게 남아 그들만의 조용하고 명상적인 춤을 계속 춘다. 이것은 네가 그의 눈에 하나의 신비임을 보여준다. 그는 결코 너를 다 알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너는 그에게 끝없는 우주이다. 또 다른 예, 그가 내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낼 때 그는 어떻게 하는가? 빠르고 기능적인 동작인가? 아니면 그의 손가락이 내 뺨, 관자놀이에 잠시 머물러 너의 피부결을 기억하려는 듯한가?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길게 머무는 이 짧은 접촉이 그의 진짜 감정을 드러낸다. 그것은 일상을 가로지르는 다정함이다. 반대의 경우 늘 똑같은 방식으로만 너를 만지는 손, 형식적인 키스, 기계적인 포옹, 어깨에 얹는 손. 이 손길에는 호기심도 탐색도 없다. 그것은 텅 빈 의뢰가 되어버렸다. 그런 손은 너를 습관으로만 여기는 남자의 손이다. 그는 너와 함께 있지만 더 이상 너를 보지 않는다. 그의 무의식은 침묵 속에 갇혀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매혹된 남자는 너를 탐험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의 손은 끊임없이 새로운 디테일, 새로운 동작, 내 몸의 새로운 면을 찾는다. 그는 내 팔의 작은 흉터를 만질 것이다. 동정이 아니라 관심으로. 그는 내 손가락을 따라 그리며 그 순간 너의 유일무이함과 연결된다. 탐험하는 손은 사랑하는 손이다. 그 손은 너에게서 단순한 몸이 아닌 영혼의 지도를 본다. 그리고 그 지도 위를 끝없이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손이 너를 이렇게 만진다면 너는 알 수 있다. 너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너는 그에게 마법이다. 7번째 진실. 너를 위해 창조하는 손. 마지막이자 아마 가장 중요한 진실은 남자의 손이 너를 위해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말로도 내 몸으로도 아닌 물질로. 예를 들어 너의 책장이 부서졌다.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수리공을 불러야겠다. 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말없이 연장을 꺼내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손을 움직여 고치기 시작하는가?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보라. 남자가 여자를 위해 무언가를 고치거나 만들 때 그는 깊은 원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근 이것을 창조자 혹은 장인의 원형이 드러난 것이라 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해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오고 여자의 공간을 더 조화롭고 안전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행하는 에너지이다. 그의 손이 불안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도구를 내던진다면 그것은 의무감에서 하는 일이며 그에게 짐이 된다는 신호이다. 그의 그림자, 짜증, 저항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이 집중되어 있고 차분히 움직인다면 비록 처음에 잘 되지 않아도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그것은 명상과 같다. 그것은 남자가 가장 오래된 남성의 언어, 행동의 언어,
보살핌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의 손은 이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너의 안녕이 내게 중요해.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야.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것이 무엇이든 아이키아 가구를 조립하든 컴퓨터를 설치하든 음식을 만들든 그의 손을 봐라. 사랑으로 창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가. 예를 들어 너를 위해 요리를 하는 남자. 그의 손이 야채를 자르고 소스를 저을 때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동작을 보인다면 그는 보살핌의 과정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너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자신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헌신의 행위이다. 너를 위한 반대로 절대 자신의 손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남자도 있다. 그는 돈을 지불하거나 누군가를 부르거나 일을 맡긴다. 어쩌면 그는 두려움이 있거나 행동으로 보살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개인적 투자를 돈이라는 보편적 에너지로 대체한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보여준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되 자신을 담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육화를 갈망한다. 감정이나 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그리고 손은 이 육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기쁨과 품위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손, 그것은 그의 사랑이 진짜임을 뜻한다. 그의 사랑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다. 튼튼히 고정된 선반, 조립된 옷장, 그리고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뜨거운 차 한 잔 속에. 이것이 사랑의 가장 진실되고 강력한 통화이다. 이제 너는 알 것이다.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은 남자의 영혼의 가장 숨겨진 구석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의 두려움, 힘, 다정함, 그림자를 모두 드러낸다. 손은 그의 진짜 이야기를 말없이 들려주는 서사자이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이 지혜는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나침반이다. 그의 말의 세계가 아닌 그의 진짜 감정의 세계를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 그를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다. 명확함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무엇보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진실을 읽을 수 있는 여자는 더 이상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끊임없는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약속이 아닌 지식 위에 세워진 내적 중심을 갖게 된다. 윤기 말한 온전함, 통합으로 가는 길은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보는 능력으로 시작된다. 그의 손의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운다면 너는 그 길 위에서 거대한 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보는 자가 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너는 더 이상 그가 나를 사랑하나? 라고 묻지 않는다. 대답은 그의 목소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답은 그의 내미는 손, 보호하는 제스처, 부드러운 손길 속에 있다. 너는 그냥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지식은 말이 아닌 조용하고 깊은 진실에서 태어난 지식은 바로 그것이 모든 여자가 갈망하는 자유이자 온전함이다. 너는 더 이상 의심의 희생자가 아니다. 너는 진실의 수호자가 된다. 그것이 너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으로 만든다. 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강하게 끌린 적이 있는가? 외모 때문도 겉으로 드러난 성격 때문도 아닌데 이상할 만큼 깊은 연결감을 느꼈던 적이 있는가?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알려주는 공명이다. 윤근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높은 질서의 발현이라고 가르쳤다. 집단 무의식이
우리를 개별화, 인디비듀에이션의 길로 이끌기 위해 조직한 춤. 이런 운명적인 인연은 대개 인생의 중요한 시점, 변화를 앞둔 시기에 나타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으려 할 때 우주는 놀랍도록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낸다.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해. 그러나 이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 오히려 바로 이런 인연들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한다.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정해온 부분들, 하지만 바로 그 마주침과 통합을 통해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 운명적 인연은 거울과 같다. 우리의 강점뿐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와 연약함을 비춘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를 치유와 온전함으로 초대한다. 이런 인연의 깊이는 사건들의 동시성에서도 드러난다. 서로 알기 전에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음을 알게 되거나, 꿈속의 상징이 일치하거나, 침묵 속에서도 생각이 텔레파시처럼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주의 윙크이다. 너희의 길이 이성적 이해를 넘어 얽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신호. 윤근,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언어라 했다. 모든 영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 그것이 의미 있는 우연으로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관계가 발전할수록 이 동시성의 그물은 더욱 조밀해진다. 마치 우주가 계속 속삭이는 듯하다. 맞아. 너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너희의 연결은 더 큰 계획의 일부야. 때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시기에 같은 삶의 위기를 겪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외부 사건들이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어 흐른다. 그것은 그들이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더 높은 힘이 그들의 운명의 실을 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운명은 사건의 일치뿐 아니라 상호 변화에서 드러난다. 그 사람의 존재가 네가 존재한다고조차 몰랐던 재능과 능력을 일깨운다면, 마치 상대의 진동이 내 안에 숨겨진 프로그램을 깨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고전적인 예시가 있다. 한 사람은 갑자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은 시에 대한 열정을 발견한다. 그리고 둘이 함께 있을 때 혼자였다면 결코 상상조차 못했을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창조해낸다. 또는 한 사람은 치유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재능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자연스러운 치료적 파트너십이 생겨난다. 이런 깨움은 단지 창의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용기에서도 나타난다. 사람은 예전에는 결코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강요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가 안전의 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보고 두려웠던 공간에 발을 들일 용기를 얻는다. 가끔 우리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는 것은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다. 조용한 손길, 이해가 담긴 시선, 혹은 누군가가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진짜 나를 먼저 봐주는 느낌이다. 운명적인 인연은 언제나 부드럽지만은 않다. 그것은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 안에 낡은 것을 부수지만 그 목적은 늘 하나이다.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런 인연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어간다. 누군가가 너를 진심으로 본다면 그는 너를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너를 해방시켜 너가 진정으로 너답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손은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다. 손은 영혼의 도구이다. 손은 만지고, 고치고, 보호하고, 탐험하고, 먹이고, 창조한다. 손은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을 증언한다.
공허한 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런 말 없는 진실된 손짓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윤근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온전함은 우리가 들리는 것만을 듣는 것을 멈추고 느껴지는 것을 읽기 시작할 때 태어난다. 보여지는 것, 그것은 손을 통해 드러난다.